네, 두 번째 행선지는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2호선 서초역이었습니다. 이 검찰과 법원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이 국정원 외곽팀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영장 기각을 이유로 법원을 노골적으로 공개 비난하고 여기에 법원이 또 다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회부 이윤상 기자와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윤상 기자, 도대체 어제 하루 정신이 없을 정도로 서울중앙지검이 입장 발표문을 내놓고 법원이 또 거기에 이제 맞붙는 형식의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예, 덕분에 저도 잠을 좀 설쳤는데요. 네. 그제 목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이어진 숨가쁜 사건들이었습니다. 네. 그제 목요일 오전에 그 방산비리 관련해서 카이 경영지원본부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의 영장 심사가 있었고요. 이 심사가 길어지면서 어제 새벽이 돼서야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검찰이 원치 않았던 방향이었죠. 3명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저도 어제 새벽에 3시와 4시 일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반박 논평을 받았습니다. 네. 검찰로부터요. 알려진 대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 출근 시간이 지난 이후에 11시 반에 이번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이메일 형태로 그 반박 논평이 다시 한번 배포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의와 직결된 핵심 수사 영장들이 예외 없이 기각됐다. 법 원칙 이외에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그 주장이었고요. 4시간 뒤에 이번에는 법원이 다시 반박을 합니다. 검찰이 억측을 부리고 있다. 억측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영장심사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검의 입장 발표문을 다시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제 옆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2월 말에 양승태 대법원장이죠. 새 영장판사진을 배치한 후에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등 국민 이익과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 영장들이 예외 없이 기각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란 단어를 한 번 더 얘기했는데요.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자체의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 여기서 국민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아마 이걸 보고 오늘 정당의 논평 같은 느낌들을 네. 받았습니다. 자, 법을 집행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은 결국 활동 자체는 법에 규정된 활동을 해야죠. 모든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 용어를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국민의 이익과 정의, 이걸 검찰이 판단하나요? 법원이 판단하나요? 자, 지금 우리 법에 보면 결국은 법원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3심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 검찰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기소를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결국 법원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의인지 국민의 이익인지 문제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이런 분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유라는 아직 기소도 안 됐지만 우병우 속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법원의 몫이에요. 근데 왜 검찰이 국민의 이익과 정의를 이미 단정하고 이야기하는지 그것 자체가 일단 의미예요. 또 다른 이야기는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에 또 다른 요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또 다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찰의 증거가 있습니까? 과연 검찰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예단과 추측만 가지고 이런 성명을 냈다는 것이거든요. 객관적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거는 검찰의 용어가 아니죠. 그런 거 보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검찰이 지금 사법제도를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검찰과 사법부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양측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원리가 통하는 사회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이 사법부를 향해서 지금 국민 불신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검찰의 월권이자 검찰로서 저는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법원이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법원과 검찰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서로 반박을 하고 치고받고 하는 게 이게 좀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이례적이고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못됐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자꾸 이게 그 적폐청산 이야기 하는데요. 이 적폐청산은 이제 그 개혁이잖아요. 근데 그 법원이나 검찰이 개혁, 적폐청산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법원이나 검찰은 이게 법치주의, 엄격한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 거 없는 걸 판단하고 또 이게 구속의 사유가 있는 거 없는 걸 판단하는 이런 게 법치주의의
기관이지 적폐청산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실제 검찰에 그러면 그렇다 따지면 검찰은 적폐가 없습니까? 항상 이게 죽은 권력에는 가혹하고 산 권력 앞에서는 바른 말 못하고 이게 이때까지 국민들이 가장 검찰 개혁을 1순위 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저렇게 사법부 판결을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또 저게 팩트하고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예외 없이 영장이 다 기각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 카이와 관련한 거는 4건 중에 2건은 기각되고 2건은 발부됐어요. 그다음에 저 국정원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제명이 뭐냐면 이게 그 공직선거법하고 국정원법이거든요. 네. 근데 공직선거법은 시효 문제로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시효가 6개월인데, 그다음에 이게 원세훈 그분이 이게 처벌됐기 때문에 공범자가 기소되면 정지되느냐, 아니면 이게 안 되느냐 다툼이 있고요. 또 이 기본적으로 국정원법은 국정원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이런 법입니다. 국정원 공무원에게 개입하면 10년 이하 이게 처벌되지만, 그러나 이게 민간인은 물론 이게 공범은 될 수 있겠지만 국정원 공무원보다는 또 형량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판사가 범죄는 소명되지만 바로 이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했다. 그럼 이게 판단을 존중해야지 이걸 굳이 적폐로 몰고 가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검찰의 입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순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정치적 용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 아닙니까? 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서 흔들림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나 들먹일 법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윤상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출입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검사들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표현 자체가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어떤 수식어, 레토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의구심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봐도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번에 등장했는데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이제 오해가 검찰청 안팎에서 그 우려의 시선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현 정부, 청와대와 이런 정부 여당에서 강조했던 것인데 검사의 입에서 검찰의 주장에서 그 적폐청산 단어가 들어갔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국정농단 추가 수사라든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그럼 결국에는 정권의 하명 수사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그럼 이번에 이렇게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서면화된 반박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권과의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다소 좀 많이 나아간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을 보내는 의혹 제기의 시선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검사들이 이제 선고 전에는 뭐 재판에 영향을 줄까봐 굉장히 조심하기 마련인데, 저는 주목할 분이 이분인 것 같아요. 이 입장문 발표를 지시한 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이 이름이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마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좀 주장들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중앙지검장이 이 문제를 앞장서서 이렇게 검찰에 성명서를 내고 할 수 있는 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적폐청산에 대한 게 있지만,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냉철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증거 위주로 사실은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국정농단에 개입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처벌돼야 되는데 왜 안 내주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어떻게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지금 보통 이제 그 영장 기각률이 한 17.2% 정도 돼요. 네. 지금 이번 사건을 종합해 보면 대략 한 50% 정도 가량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다른 사건보다 조금 그러니까 그 기각률이 좀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검찰에서 너무 구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측면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구속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굳이 구속영장을 쳐서 인신의 어떤 구속해야 되는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법의식이 반드시 구속돼야 이게 처벌되고 아니면 이건 무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소를 할 경우 결국 재판을 받아서 결정이 납니다. 즉 그동안에 보면 이게 구속이 지상주의, 구속이 돼야지만이 뭔가 처벌되는 것 같은 이러한 어떤 것들 자체도 저는 이것도 적폐라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렇다면 검찰이 이걸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사법부를 문제 삼으면서 예를 들어 공공연하게 뭐 지금 이 영장 판사들이 누구 치하에서 임명받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막 거론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개입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입장 발표를 한 기관이 서울중앙지검이라는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검찰을 대표하는 곳은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아닙니까?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발표한 겁니까? 일단 그 부분도 저희 이제 취재 기자들은 그 의심가는 의문이 드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발빠르게 알아봤는데 당일날 대검의 입장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한테 사전에 입장문 내기 전에 보고한 것은 없다. 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일선 지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검찰청이 나서서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부분에 첨언을 하면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는 뭔가 상당히 유리한 지금 상황이라는 판단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앞두고 있지만 구속 만기가 10월 16일이 곧 다가오지만 검찰에서는 추가 기소나 이런 별다른 그 보완 조치를 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은 법원이 나서서 이 사안이 중대하니까 알아서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재판을 이어가자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상황 판단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장 심사 제도와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검찰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는 판단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영장 재판이 한 번에 끝나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자세한 결과도 외부로 공표되지 않고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영장 항고제는 검찰의 오랜 수건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논의가 확산될수록 논란이 커질수록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항고제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그 영장 판사들 뭐 실명이나 여러 가지 신상까지 다 인터넷에 나오던데 특히 보면 오민석 판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이력까지 지금 계속 논란이 되던데 왜 그런 겁니까? 그쪽에 오민석 판사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그 판사 3명 이력이 다 이미 인터넷에 다 이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크게 문제라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사법부 독립은 저는 3가지가 중요한 게 네. 첫째는 이제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익단체나 시민 여론 있잖아요. 여론으로부터 이게 독립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검찰이나 변호사 단체처럼 우리 관련 법률 단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게 독립이 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를 많이 불신하고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주의처럼. 그런데 그나마 검찰이 뭐랬습니까? 바로 이게 법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있는 게 의심스럽다. 그럼 이게 검찰이 그 정도 의심스럽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수긍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검찰이나 변호사 단체나 다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도와주고 지켜줄 건데 오히려 이게 국민들한테 불신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판사 개인 신상. 이거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게 판사들은 오로지 이게 법과 원칙과 자기 직업적인 판사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개인적인 자꾸 신상을 캐서 나누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저 오민석 판사에 대해서 지금 여당 의원조차 나서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나 국민의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섬에 홀로 거주하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은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판사 출신의 여당 중진 의원이 저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 박범계 의원보다 더 위에 계시는 추미애 대표도 네. 사실은 이 검찰과 법원의 개혁에 대해서 한명숙 전 총리 문제를 들어서 이 사법개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보면 지금 일단 여당에 몸을 담고 계시는 판사분들이 저렇게 판사를 흔든다는 거 과연 이게 올바른 이야기인지 사실 어떤 면에서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사실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고 사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법부를 두고서 우리가 이 정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무너지면 사회는 정말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집권 여당이 자꾸 저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것 자체가 보면 좀 최근에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대법원장의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이 모임 소속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또 청와대도 가고 정부에도 배치가 되고 있어요. 이 모임이 전체 우리나라 판사가 한 3,000명 되는데 이 모임 회원만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특정한 그 연구단체가 하나의 권력기구와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직에 가버리니까. 저는 연구기관이 충분히 있는 거는 뭐 인정하지만 문제는 이게 옛날에 우리가 군에서 있는 하나회와 같이 권력의 기구가 되어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법개혁을 자꾸 이런 식으로 몰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뭔가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또 특정한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사법부가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솔직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계속 그 검찰에 타깃이 되고 있는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판사 좀 특정 인물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검찰이 보기 때문에 더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검찰과 사법부의 오래된 어떤 불신, 꼭 드러내놓고 뭐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들 때문인데요. 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하면 사법부 내에서 가장 엘리트, 가장 명확하게 판단하는 명석한 판사들이 영장 전담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인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보면 공통적으로 상당수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아주 지근거리인 법원 행정처 근무 경력을 쌓은 다음에 영장 전담 부장판사나 영장 판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또 다른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의심하는 부분이 대법원장의 의중이 영장 발부 여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정치적이든 사회적 여론이든 간에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 검찰이 이번에 발표한 반박 논평에서도 보면 2월 말 새 영장 판사 배치 후라고 하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임사 문제를 거론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데요.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그런 인사권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 대법원장의 의중을 반영해서 적폐청산 작업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한 대목인데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10월 24일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임명했던 영장 전담 판사를 콕 이렇게 짚어서 얘기하는 게 뭔가 좀 수상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검찰이 잘못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하고 법원은 기본적으로 조직 구조가 틀려요. 뭐냐면 이게 검찰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 이 말은 이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의 피라미드 조직이기 때문에 철저한 이게 상명하복이잖아요. 근데 법원은 그게 아니에요. 법원은 이게 모든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이게 법원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법원장이 누가 임명권 대해서 영장 담당 판사가 그 의중을 가지고 판단했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장이 앞으로 뭐 김명수 대법원이 되든 안 되든 누가 오든 간에 이게 그 영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도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이게 판사는 철저하게 자기 소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벌이고 있는 기싸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금 상당히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잘 헤아려서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